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는 2.9%로 예측치 2.7%, 그리고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2.6%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는 새벽 30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FOMC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이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에 비해서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섣불리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그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 선경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선생입니다. 자, 월요일 날 제가 이번 주 스케줄 브리핑 드린 대로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있고요. 방금 전에 ADP 비농 그리고 GDP 수정치 일단은 발표가 됐죠.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굉장히 좀 재밌어질 것 같으니까요. 1시간 집중해서 들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또 의미심장하게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위 안정에 수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 방역 완화 기대와 오펙 플러스 감산 전망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의 11월 헤드라인과 근원 CPI가 전월 대비 둔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증시 개장 전에 주요 상품군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주요 상품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복귀 부탁드릴게요. 네, 나스닥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을 보면 현재를 일단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ADP 비농하고 GDP 수정치 발표가 됐죠. 자, 22시 15분에 조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훅 떨어지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착각을 일단은 조금 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ADP 비농이 우리가 이제 매월 첫 번째 주에 굉장히 중요한 노동 지표들이 있죠. 구인이직 보고서 일단은 있고 오늘 24시에 있죠.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실업률과 비농 지표가 있는데 그 전에 ADP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게 ADP 비농입니다. 어떤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의 선제적인 느낌이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지난달에. 자, 여러분, 제가 지표를 해석할 때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서 지표를 해석하시면 절대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뭡니까? 이 지표가 발표가 났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
시장 경기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경기에 도움이 안 되는지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지표만 구분하실 줄 아시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해석이 일단은 가능해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ADP 비농이든지 간에 고용에 관한 일단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습니다. 안 좋게 나왔어요. 지금 예측이 200인데 발표가 170 정도 났죠? 17만 정도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고용이 안 좋다라면 시장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간단합니다. 내립니다. 그래서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올랐을까요? 이거를 일단은 변수로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GDP 수정치도 일단 발표가 났는데 원래는 2.7%에서 지금 2.9%로 상회가 됐습니다. 자, 2분기 연속 2022년 복귀 한번 해볼까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났어요. 실질적인 기술적인 침체에 돌입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3분기에 2.6%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2.7%로 플러스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잠깐 돌아갔고 그 수정치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오히려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럼 시장은 자, 지표 판단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 두 가지만 판단하면 된다. 자, GDP가 2.7%에서 2.9%로 나왔습니다. 경기가 좋은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 어떻게 됩니까? 올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해석. 비농, ADP 비농이 지금 낮게 나왔다라는 건, 자, 고용 시장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냥 반짝 오른 겁니다. 반짝 오른 거예요. 자, 예전 같으면 6월, 7월만 해도 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위쪽으로 상방으로 엄청나게 뻗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힘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에요. 지금 지표는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굉장히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 투명하게 해석을 하는 첫걸음은 뭡니까? 이 지표의 결과값이 경기가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메인은 뭐예요, 여러분? 수정치가 아닙니다. GDP 수정치 아니에요. 오늘 메인은 뭡니까? 수정치는 어차피 0.1에서 0.2%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자, 오늘 메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ADP 비농. 금요일 날 있을 메인 하이라이트 비농 지표의 선제적인 느낌이다. 자, 그런데 이 비농 지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예측은 200인데요. 제가 정확히 지어드리면 예측 200에 실제가 127이 나왔습니다. 12만 7천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표에서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럽장, 당신의 오를 책임져줄 유럽장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면 오늘도 유럽장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일단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1월 달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상 기법, 이평선 매매 기법, 그리고 청산에 관한 것, 쌍봉 매매 기법까지 전부 다 금요일 날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혹시 기법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출연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수렴과 발산 나오고 있습니다. 진입가는 어떻게 되죠? 이 정도에서 일단은 진입가를 산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동익절로 여러분들 수익을 얻으시거나 어떻게 됩니까? 21선 이탈 시에 종가상 21선 이탈 시에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큰 수익 가져가시는 이런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제가 유럽장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즘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조금 불안하죠. 흔들기도 많이 흔들고 추세도 굉장히 조금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보통 한 24시 넘어서 추세다운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들 유럽 시장 시간대에 4시에서 5시 정도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매일 복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일단 매매에 참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혼조세예요. 네, 혼조세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요거죠. 네,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매도 쪽으로 짧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룸밖에 일단 안 나오고요. 지금보다는 이따가 한 27분 있다가 시장이 개장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일단은 붙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럽장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추세를 주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골드를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수렴 구간이죠. 수렴 구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발산 구간 나오면서 발산 구간 나왔죠.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매수 진입 가격 들어가실 수가 있고 요 매수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 이게 딸려오네요. 다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매수 진입 가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 정도에서 일단은 청산하는, 최대한 이 정도에서 청산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입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 보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본다라고 하면 한 이 정도 선에서 매수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일단은 나오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여기까지 자동 입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5일선, 21선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입니다. 자, 이걸 조금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연필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입니다. 여기죠? 21선 터치하는 캔들이 지금 여기 보이고 양봉의 종가에 들어가셔서 요 정도 일단은 수익 내시는 구간. 혹은 어떻게 됩니까? 혹은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은 딱 여기네요. 그렇죠? 딱 여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면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한 40에서 50틱 정도 가져가시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죠. 자, 제가 유럽 시장을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차트 활용하시고 매매에 편입을 하시면서 큰 수익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일 한번 볼게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변동성이 일단은 컸고 5일도 지금 좋은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자, 17시 지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또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발산을 했죠. 발산을 했기 때문에 이 캔들 정도에서 매수 가격이 체결이 됐을 거고요. 쭉 따라서 여기까지 79달러니까요. 100틱 이상 갔어요, 여러분. 79달러니까 100틱 이상 갔고, 자, 21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청산 라인을 잡으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부 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2주 동안 거의 몇십 번 말씀을 드리는데 21선 종가 21선 이탈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면 된다. 21선 종가 라인이 어디입니까? 이 정도 되죠? 이 캔들. 요 정도에서 79.70달러입니다. 이것만 해도 몇 틱입니까, 여러분? 거의 70틱입니다. 70틱. 70틱이면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91만 원 정도 돼요. 91만 원 정도. 91만 원 정도 지금 뭡니까? 잠깐 매매를 해서 91만 원 정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니까 유럽 시장 시간대 여러분들 굉장히 핫합니다, 요즘에. 추세 따라 가셔야 되고 시간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요. 유럽 시장 시간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5일선 기법이나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기법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신세계 리턴즈 보시면 제가 출연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금요일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볼까요? 유로 볼까요? 네, 유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유로가 일단은 메인입니다. 예. 유럽 시장이니까 유로가 가장 메인이겠죠. 자, 여기 쭉 보시면 5시까지는 거의 박스장이죠. 5시까지는 거의 박스장이다가 지금 5시 한 40분 정도, 5시 40분 정도에 여기에서 추세 터지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쭉쭉 뻗는 이런 모습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횡보 박스 이렇게 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유로는 일봉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봉을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페리티를 회복을 한 다음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니까 조금 튀고 있는 모습, 그렇죠? 이쪽까지 조금 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는데 항상 차트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크게 보셔야 된다. 크게 차트를 보는 이런 버릇을 기르셔야 됩니다. 2021년 이후로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지금 뭐예요? 대세 하락장이 거의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렇죠? 직선 추세선을 그려도 뭡니까? 예. 대세 하락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고점과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고점과 저점을 일단은 체크를 해봐도 자, 고점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낮아지고, 그렇죠?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대세 하락장의 모습. 거기에서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피보나치 수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일어나서 어떤 매수 쪽으로의 변곡이 일어나려면 이게 어디까지 혹시 가야 되나요? 제가 신세계 리턴즈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어떻게 돼야 됩니까? 50% 정도는 일단 올라와야, 이 정도 선입니다. 50% 정도는 일단은 올라와야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도 매수 쪽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일단 조금 대충 그렸는데도, 자,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고요. 여기에서 50%를 잇습니다. 50이 지금 좀 안 될 건데요. 자, 여기까지 해도 지금 뭡니까?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매수 쪽으로의 변곡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는 대세 하락장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정도.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진정으로는 50% 이상 일단 가야 여기에 진정으로 매수 룸이 일단 보이는 요 정도의 룸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매수보다는 매도에 조금 주안점을 두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자, 오늘 유럽장 복귀, 유럽장 복귀하고요. 유로 여기까지 일단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시간 거래가 되는 또 주요 상품들 해외 선물 시장의 흐름 체크해 보고 왔습니다. 10시 30분에 비농업 고용부터 해서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GDP, 상품 무역 수지까지 이 경제 지표들이 폭풍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이 강하다면 연준이 강하게 긴축을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지 않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고용이 좋지 않게 나왔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뿔뿔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 10시 30분 기점으로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 큰 폭으로 장대 음봉을 세웠습니다.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30분 기점으로 나스닥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10시 15분에 노동 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됐죠. 네. 이번 주가 노동 시리즈잖아요. 노동 지표 일단은 발표가 됐는데 고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수정을 좀 해드리면 200K였습니다. 예측은 200K였는데 거의 반토막 127이 나왔거든요. 고용이 지금 저번 달에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를 오늘 일단은 발표를 한 부분이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지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혼동이 많이 되실 수가 있는데 네. 중심을 잡고 가셔야 돼요. 예. 지표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좋느냐 나쁘느냐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자, 보세요. 얼마나 헷갈리냐면 보세요. 자, 고용 지표가 안 좋아졌다. 노동시장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페드에서 강력히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른다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변수 처리가 그냥 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항상 중심을 잡고 그 기본에 충실하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럼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미국 지수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됩니다.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잠깐 보실까요? 차트 잠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기대감에 일단은 올랐지만 쉽게 얘기해서 정신 차린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지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시장이 이 밑으로까지 전부 다 예를 들면 이 밑으로까지 전부 다 있다가 가리라고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적정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장은 3시죠. 새벽 3시 30분입니다. 3시 30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파월이 일단 연설을 하기 때문에 그 연설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지 밑으로 내려갈지 지금은 아직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막에 나가다시피요. 자막 보세요. 예측치 이전치에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고용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시장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석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연일 쏟아지는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 지표들까지 혼자서 모두 다 체크하고 해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서 궁금한 사항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주요 상품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 그럼 이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정말 이 마지막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잘 보내야 올해 또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시장 그리고 또 내년 시장까지도 함께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23년 키워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금리 인상을 했고요. 올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했고 자, 물가와 소비가 떨어지기를 일단은 기대를 했고 그게 조금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소비와 물가가 일단은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경기 하강, 경기 침체 다음에는 어떤 스텝이 오겠습니까? 노동시장이 무너지는 노동시장에 하락이 오고요. 노동시장에 하락이 오면 어떻게 돼요? 침체가 온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과 이 침체 그리고 노동시장의 하락, 실업률의 상승, 고용시장의 하강 이것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데 자, 2022년 2월 달부터 여러분 올해 2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일단은 시작을 했고 조금 있으면 금리 인상의 1년 주기가 돌아옵니다. 1년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2023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침체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도 굉장히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어떤 지금의 임팩트는 자, 이 회색 선이 뭐냐면 회색 선이 경기 침체입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가 회색 선이고 자, 이 어떤 그 침체에 대한 강도 그리고 어떤 침체에 대한 선행 지표를 나타내는 게 경기 선행 지수라고 있어요.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이 그래프 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회색은 침체 시기 그리고 이 파란 선과 주황색 선은 뭐냐면 여기 옆에 보이시듯이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겁니다. 경기 선행 지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제적인 지수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이죠? 자, 이게 지금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뭐랑 같느냐라는 겁니다. 뭐랑 같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 2000년대 지금 IT 버블 있잖아요. IT 버블하고 지금 굉장히 같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와서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금 주황색을 보시면 뭐하고 비슷한가요? 이거죠? 이 파란색 선인가요? 네, 파란색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과 굉장히 같은 기조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뭐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 의한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과 이거를 대처하는 페드의 모습은 언제랑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70년대, 80년대 폴 볼커와 같다.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경제 상황, 지금의 경기 상황은 어느 때랑 같다? 2000년대에 우리 IT 버블 있지 않습니까? 네, IT 버블. IT라는 이름 하나만, 닷컴이라는 이름 하나만 붙어도 상한가를 치던 그때와 지금 굉장히 흡사하다. 오히려 여러분들 2008년 굉장히 큰 미국 역사상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큰 경제 위기였죠. 리만 브러더스 그리고 모기지 사태 있을 때 2008년 금융 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은 2000년대 초에 IT 버블 붕괴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연구 결과 미국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보시면 자,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고는 있어요. 물론 침체가 오지 않고 얕은 침체라고 하죠. 네, 얕은 침체, 연착륙입니다. 연착륙을 해서 경기 하강은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는 없는데 그 이제 하강의 정도죠. 하강의 정도가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저도 물론 이제 침체 오지 않고 살짝 얕게 갔으면 하는 게 당연히 바람이기는 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각 증권사에서 다 발표를 하고 있고 레포트로 지금 다 뜨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자, 주택시장을 일단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을 보면 자, 미국에 사실은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은 2008년, 2009년에 경제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 가계부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주택 관련한 가계부채에 있어서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관리를 잘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항상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똑같습니다. 주택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건설이라는 이런 제조업이라는 건설업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더 중요하게 각광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주황색만 일단은 보시면 돼요. 기존 주택 판매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판매 증가율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증가율이 있어요. 신규 주택 판매는 뭡니까? 지으려는 것이고요. 기존은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판매 증가율이 높냐 낮느냐로 경기 지표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기존 주택 판매 증가율이 2020년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보이시죠?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제로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하방으로 제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존 주택 판매가 자 보세요. 이것도 주택 판매 지표가 여러분들 있죠. 주택 판매 지표가 기존이든 아니면 신규이든지 간에 자 주택 판매 증가율이 높으면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주택 판매 증가율이 낮으면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그게 딱 맞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기존 주택 판매 증가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낮아지면서 뭡니까? 제로를 깼어요. 제로를 깨서 지금 2008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8년에 뭐가 있었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 방금 전에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 그 시기로 지금 주택 판매 증가율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명확한 침체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침체의 시그널입니다, 이게. 자, 오늘 제가 키워드를 침체라고 일단은 했는데 결론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3년 1분기 정말 빠르면 2023년 1분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게 2023년 상반기 2쿼터입니다. 그때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레포팅입니다, 여러분. 네, 경기 침체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몇 달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게 2쿼터. 4월, 5월, 6월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딱 맞죠? 자, 제가 월요일에 시간차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잡아드렸는데 그 시간차는 뭡니까? 금리 인상 후에 최소한
최소한 1년에서 2년 후에 침체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2022년 2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1년 되는 게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1년 반 정도 되는 게 내년에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때는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를 미국에서 용인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시장 여러분들 키워드로 일단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유럽연합도 굉장히 지금 문제죠.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9.1%를 찍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중인데, 자, 유럽은 어때요, 여러분? 유럽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10% 이상 되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최근에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독일도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절대 아닙니다. 자, 옆에 보시면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보세요. 독일, 이탈리아는 뭐 거의 확정적이고요. 독일도 제가 신세계 리턴즈에서 굉장히 많이 좀 설명을 드렸죠. 독일이 위험하다. 마이너스 성장 등 침체 경고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자, 2022년에 연평균 실질 GDP,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지금 이렇게 올랐었는데, 자, 유로존 전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를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프랑스, 이탈리아는 뭐 거의 확정적이고요. 이탈리아는 거의 유럽의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스페인, 지금 뭡니까? 거의 반의 반토막 지금 계속해서 나고 있다. 유럽연합도 굉장히 경기 침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유럽연합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일단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중국 얘기를 진짜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9시 뉴스, 8시 뉴스 보시면 중국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어떤 공급망 해결의 열쇠가 돼야 됩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은 무슨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두 개 다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인데, 금리 인상으로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을 절대로 해결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해 당사자끼리 풀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러시아 풀어야 되고요. 어떤 오펙 플러스에서의 어떤 감산, 이런 것들, 감산과 증산 얘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공급망 유통이 안 되죠. 세계 공장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공급망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자, 지금 보면요, 보세요. 중국의 수출 증가율과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자, 2020년 정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굉장히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더 갈 가능성도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여러분들 100% 다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대외 수입이 위축되고 있고요. 특히나 IT 관련 반도체죠. 반도체에 대한 수입 감소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요, 한마디로 중국은 열어야 됩니다.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일단 버려야 되고 열어야 돼요. 열어서 공급망을 일단은 터줘야 된다. 그래서 중국도 디테일하게 좀 보면 미국 봤고요, 유럽 봤고요, 특히나 독일, 이탈리아 봤고요. 세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까지 굉장한 침체 위기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까지 일단은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장이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일단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가에 관한 부분. 요거는 제가 하는 데까지 일단은 해볼게요. 자, 제가 1400에서 1500, 나스닥 기준으로 1400에서 1500
일단은 저점 찍었고 반등을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반등까지 맞췄습니다. 자, 일단 제 예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올해는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침체가 오면은 주가가 더 하락을 할 것이냐? 주가가 더 하락을 합니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거는 내년에 다시 리셋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죠. 자, 주가 하락이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경기 침체입니다. 리세션 이전이 더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저점을 찍는가? 아니면 리세션 이후 침체를 발표하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하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침체를 미국 경제국이 오피셜로 발표를 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더 많이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개장이 1분 남았습니다. 개장이 1분 남았기 때문에 내일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매주 목요일날 공개 방송을 제가 하니까 공개 방송 때 이 주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일단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내일 리세션 경기 침체 전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관한 말씀.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도 내일 공개 방송 때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미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주요 상품군들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은 10시 15분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자 장대 양봉을 세웠다가 10시 30분에 여러 경제 지표들이 복합적으로 발표가 되자 상승분 모두 뱉어내고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을 대기하면서 시장은 지금 현재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계속해서 좀 장대 양봉을 태워주는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11,534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살펴보겠습니다. 네, 5일 오늘 원자재 시장이 일제히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일 굉장히 힘이 좋은데요. 3.53% 상승한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모습입니다. 10시 15분에 상승한 뒤에 10시 30분 장대 음봉이 연출되면서 레벨 다운을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플러스권 지켜내면서 0.48% 상승한 온스당 1,77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로도 나스닥과 동일한 패턴 나타났고요. 10시 30분에 하락을 했지만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0.52% 오른 1.03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당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볼게요. 네, 나스닥 새벽 3시 30분 파월 의장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또 4시에는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오늘 고용이 좀 좋지 않게 나왔고 또 미국의 IT 기업에서도 연일 해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2008년 위기 때와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6만 명 감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당일 경제 지표들이 쏟아진 가운데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저는 관망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네네. 원래는 관망인데 지금 거의 한 달간 거의 관망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대사가 좀 생각나는데요. 좀 거국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눈치 보기 싸움을 하면서 시장은 조금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에. 왜냐? 오늘 일단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고요.
그 기조 유지하겠죠. 베이지북도 사실은 보면은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블랙아웃 기간 지나고 연준 의장들이 했던 얘기를 보면 거의 베이지북이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여러분들도 지금 예측이 거의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률 경고할 거고요. 실업률 경고할 거고, 자, ADP 비농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금요일 날 발표되는 하이라이트 비농도 거의 이제 안 좋게 나올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주에 조금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기술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자 10월 13일 날 10484를 찍고 1484포인트를 찍고 저점을 더 이상 일단 안 찍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동그라미를 좀 그려드리면 이 부근을 일단은 깨고 올라섰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이 저점입니다. 이 저점을 안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이 저점입니다. 650 정도. 제가 저가 10636입니다. 정확히 10636을 안 깨고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이 되겠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거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보는 가장 큰 시나리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요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번 주에 어떤 기조에 의해서 모멘텀이라고 하면 오늘 파월의 연설, 그리고 내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아니면 이따 24시에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죠. 구인이직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금요일 날 비농 지표, 실업률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하락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팅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횡보와 박스를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하락에 대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지금 당장 보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제가 이거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좀 기다린 다음에 이 정도 선에서 매수 배팅을 하는 게 그게 아마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컷만 짧게 잡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다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하한선을 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한 요 정도 선에서, 저는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보고 싶고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 제가 영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요 정도 선에서 매수 배팅을 한 번쯤 해보는 게 더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국적으로 봐라. 이번 주만 일단은 보지 말고 단지 오늘 하루만 보시지 마시고 좀 거국적으로 한 요 정도 선에서 매수 배팅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크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 새벽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설정이 될 거니까 오늘은 아직은 크게 하지 않으시는 걸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봉만 봐도 할 자리 없습니다. 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좀 큰 흐름으로 또 기노브로 대응을 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일에 대한 당일 투자 스탠스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3%대 강세 나타내면서 배럴당 80달러 선 회복했는데요. 전일에는 이제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가 예측치와 이전치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12시 30분에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도 앞둔 상황인데요.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오늘 매수를 들어주셨네요. 오늘은 일단은 매수 쪽으로 좀 가는 걸 보고요. 네. 왜냐하면 차트 일단은 좀 보시면 아무래도 추세를 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죠? 예. 상승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자, 일단은 지금 1차 지지 라인이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도 오일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고 왔는데 1차 지지 라인은 80.40 정도 일단은 봐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도죠? 80.40 정도 일단은 지지하면서 여기 위에서는 일단은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는 거, 여기 위에서는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는 걸 일단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있다가 한 50분 정도 있다가 또 5일 재고 지표가 발표를 합니다. 24시 30분 이후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최대는 21선 라인. 최대 21선 라인입니다. 84달러 정도 되네요. 오늘 84달러까지 일단은 힘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은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혹시 매수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84달러 선까지 일단은 길게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84달러까지 일단 룸이 보이니 밑으로 계속 빠져도 그냥 매수 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컷은 잘 거시고 매매 대응하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일 여기까지 봐드리겠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도 당일 매수 전략을 봐주셨습니다. 84달러 도달 가능성을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오일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중국에서 코로나19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이 탱크 장갑차를 동원해서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오늘 오일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기대감 상승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이 풀려야 되는데 예. 중국이 지금 풀릴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예요, 사실은. 그쵸. 공급망에서. 거기에 중국이 사실은 지금 항생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임계치에 사실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억압을 하고 있죠. 다 체포를 하면서 일단은 임계치에 왔고, 항상 이건 조금 번외의 얘기인데 항상 중국은요 그 경계를 넘지 못해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과연 중국이 그 경계치를 넘는다라고 하면 공급망이 풀리면서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오일 흐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일단은 진단을 합니다. 그 임계치에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공개방송 때 속 시원히 조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에서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어떻게 또 감산 결정이 될지도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견선생 마스터님께서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예정하고 계십니다. 내일 오후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해줄 예정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